지금 SM6 TC300을 타고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클러스터는 풀 그래픽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이제 좀 특이하죠. 다른 차들은 보통 가로형 모니터를 쓰는데, 이제 SM6 TC300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로형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르노 삼성 차들이 다 이렇게 세로형 모니터를 많이 쓰죠. 내비게이션 볼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형으로 나오니까 뒤를 이제 위아래로 길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시승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남는 블랙박스를 이렇게 그냥 시거잭에 꽂아서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마감한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 패턴도 들어가 있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시트에도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항공기 헤드레스트처럼 되게 고급스럽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길이 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길이 막히고 차들이 이제 선행차가 좀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 하면은 운전하기가 좀 피곤한데, 뭐 길 막히는데 가는 거 좋아하실 분들은 없겠죠. 이럴 때 이제 SM6 TC300에 있는 이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설정을 합니다. 지금 50km 설정이 됐는데, 이 도로가 고속도로니까 100km로 맞출게요. 자, 100km로 맞췄고요. 지금 앞차하고의 이제 거리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거리를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저 초록색 차 간격이 변하죠. 제일 가깝게 맞출게요. 자, 이 거리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행차하고 추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차의 속도와 지금 내 차의 속도를 감안해서 그 시간, 그러니까 앞차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제일 가깝게 설정하면 이제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이제 제일 멀리 설정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앞차에 붙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속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에서는 이 정도 거리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똑같이 제일 가깝게 해도 실제로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속도에 따라서 거리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노면이 좀 미끄럽거나 좀 비가 많이 올 때,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거리를 멀리 설정하면 되겠죠. 제동거리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앞차가 속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 70km 정도까지 속도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100km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100km 내에서 앞차하고 거리 설정에 맞춰서 이제 속도를 알아서 이제 가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악셀을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앞차가 이제 정차를 하면 이제 이 차도 알아서 정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아이콘이 생겼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차선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티어링 휠에 이제 조타 보조를 해서 차로의 중앙을 가도록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핸들을 놓고 가면 잠시 후에 이제 경고가 뜨면서 기능이 해제되니까 이제 가볍게 잡고 이제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가면 돼요. 훨씬 편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가운데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클러스터에다 직접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클러스터에 표시하는 거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왼쪽에 메뉴가 바뀌죠. 지금 내비게이션 안내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설정을 하면 내비게이션 모드가 바뀌는데, 요거는 이제 경로를 이렇게 하나씩 표시해 주는 거고요. 아래로 내리면 저게 이제 지도가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싶을 때 이쪽 모니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클러스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M6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 댐핑 레이트가 가변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 시승차에는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댐핑 레이트가 제일 소프트해지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좀 더 하드해지고요. 근데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출렁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크루징 할 때는 굳이 아주 단단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 더 뉴 SM6가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SM6하고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리어 서스펜션의 AM 링크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AM 링크가 적용됐을 때 좀 SM6가 좀 승차감이 되게 덜컹거린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어요. 승차감이 좀 안 좋았죠. 특히 범프 처리할 때 되게 덜컹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이 더 뉴 SM6에서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AM 링크라는 게 이제 삭제가 되고 이제 댐핑을 좀 더 튜닝을 정밀하게 해서 승차감을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어 서스펜션 쪽에 들어가는 부시의 사이즈를 대형화하고 이제 좀 더 강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좀 더 핸들링이라든가 승차감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진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차로 그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켜고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직진성이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차로 유지 능동 보조 기능을 한번 꺼볼게요. 끄고 요걸 끄니까 차로의 가운데를 유지하려는 이제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토크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조금 핸들이 좀 더 가벼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동급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휠은 조금 더 에포트가 무거운 편이에요.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정체가 시작돼 가지고 속도가 이제 30km대까지 떨어졌는데 선행 차량이 이제 감속을 하고 또 이제 가속을 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할 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가감속을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감속하는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앞차가 좀 빠르게 감속할 때는 약간 감속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부드럽게 감속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앞에 좀 더 붙으면서 좀 빠르게 강하게 감속하는 경향이 살짝 있고요. 이제 선행 차량이 좀 서서히 감속할 땐 괜찮은데 조금 빠르게 감속할 때는 감속하는 타이밍이 살짝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타이밍보다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감속할 때보다는 한 템포 늦게 감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감속하니까 감속할 때 이 제동력이 좀 강하겠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부드럽게 감속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시내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시내 도로니까 고속도로보다는 이제 속도가 많이 내려가죠.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는 이제 서스펜션이 주는 승차감 피드백이 아무래도 고속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SM6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서스펜션 댐핑을 제일 소프트하게 해놨어도 고속주행할 때 좀 단단한 느낌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내 주행에서는 그 단단한 느낌의 피드백이 조금 더 뚜렷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노면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스펜션이 그 굴곡을 지나가는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좀 더 타고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갈 때 댐핑의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피드백이 조금 더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는 승차감이 이렇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탄탄하고 약간 스포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단한 승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 좋게 단단한 것 같아요. 이 더 뉴 SM6 나오기 전에 그 기존의 SM6 같은 경우는 이제 AM 링크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그 AM 링크 적용돼 있을 때는 시내도로 주행할 때 범프를 지나가면 노면 피드백이 너무 강하고 약간 불쾌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텅텅거린다 그러죠. 근데 이 더 뉴 SM6는 AM 링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부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불쾌한 느낌은 많이 없어졌고요. 또 기존의 SM6가 가지고 있던 그런 탄탄한 느낌의 이런 핸들링이나 승차감은 상당 부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스포티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시내 도로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데 스포츠 모드를 놨다 그러면 댐핑이 강해지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드라이브 모드나 아니면 그 댐핑 레이트 설정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터널 구간이라서 이제 방음을 더 이제 도드라지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음이 좀 잘 안 돼 있는 차는 터널 안에서 소리가 울리니까 더 시끄럽기 마련인데, 이 더 뉴 SM6는 이 터널 안에서 주행할 때도 꽤 정숙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방음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노면 소음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외부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껴지는 거지, 이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뉴 SM6가 노면 소음이 더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숙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에 다 왔는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인천에서 여기 양재동까지 36.5km 구간을 운행을 했고요. 도로가 좀 정체가 좀 있었고 고속도로도 타긴 했는데 도심 구간도 많이 지나오면서 이제 주행하는데 평균 속도가 시속 43.6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고속 크루징만 계속 해준 건 아니고 이제 뭐 정체 구간도 지나고 도심에서 이제 뭐 가다서다도 하고 좀 다양하게 탔는데 지금까지 나온 연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리터당 14.7km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1.8 터보 엔진으로서는 꽤 괜찮은 준수한 연비 같아요. 이 SM6 TC300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SM6 1.6 TC의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1.6 TC 엔진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없어졌고요. 그 대신에 TC300이 생겼어요. TC300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량이 1.6L에서 1.8L로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출력이 기존의 1.6 TC보다 훨씬 높아졌죠. 이제 최고 출력이 225마력인데, 물론 2.0 터보 엔진들을 장착한 세단에 비해서는 출력이 약하지만 이 차를 타보니까 성능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요. 고속주행 성능도 되게 뛰어나고, 특히 이 탄탄한 서스펜션 때문에 이제 코너링이라든가 뭐 이런 핸들링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차체도 되게 강건한 느낌이 나고 다 좋은데, 코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체감을 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시트가 몸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시트가 이렇게 널찍하고 좀 이렇게 편하긴 한데, 코너를 좀 세게 탈 때 조금만 속도를 내서 코너를 돌면 몸이 옆으로 쏠릴 때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생긴 모양하고 다르게 몸을 좀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많이 쏠립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코너링 주행에서는 괜찮은데 이 차의 성능이 아깝잖아요. 근데 조금 다이나믹하게 차 없을 때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내서 돈다 라고 하면 이 시트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SM6 TC300에서 또 아쉬운 게 패드 시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어 레버에서 수동 변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패드 시프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때는 이런 사용성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패드 시프트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패드 시프트가 있으면은 조금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퍼포먼스가 좋은 7단 습식 DCT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드 시프트가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그 가상 엔진 사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엔진 사운드가 좀 되게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스티어링 휠도 좀 무거워지고요. 서스펜션이 많이 단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몸에 충격이 막 올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단단해요. 막 튜닝 서스펜션이 부럽지 않을 정도고요. 여기서 사실 타이어만
좀 퍼포먼스 타이어로 사용하게 되면 웬만큼 와인딩 로드라든가 뭐 서킷을 달릴 때도 뭐 부족함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상 엔진 사운드가 되게 멋있어요. 네. 좀 이렇게 가속을 하거나 RPM을 높여보면은 사운드가 되게 멋있게 나오네요. 보통 가상 엔진 사운드가 좀 이질감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 엔진 소리하고 같이 섞여서 들리면 되게 듣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TC300이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실내로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 엔진 사운드가 작동할 때 그게 그 가상 엔진 사운드 소리 자체가 실제 엔진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더 뉴 SM6에는 그 전방 차량과의 추돌 예상 시간을 클러스터에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기 보면 클러스터 가운데 아래쪽에 차량 모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색상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약간 노출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7초, 1.8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전방에 가는 차의 속도하고 내 차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추돌 예상 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안전거리에 대한 이제 그런 경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추돌 위험이 크다 그러면 빨간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돌 위험이 좀 중간 단계다 그러면 노란색, 그 다음에 추돌 위험이 적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속도가 7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낮을 때는 거리가 가까워도 추돌 예상 시간은 길게 잡힐 수가 있고요. 또 속도가 높을 때는 그만큼 거리가 좀 먼 것 같아도 추돌 예상 시간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추돌 위험 경보를 알려주는데, 이 기준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행하는 상황과 선행차의 속도, 내 차의 속도의 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경보를 해줘요. 지금 앞에 가는 차하고 거리가 저 정도 되는데, 보시면 추돌 예상 시간이 지금 1.7초, 1.7초부터는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1.9초.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붙어 볼게요. 앞차보다 좀 속도를 내면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붙으면 추돌 예상 시간이 지금 1.1초로 바뀌었고 노란색이 됐죠. 그리고 더 가까워져서 0.9초, 0.8초 이렇게 되니까 빨간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 경보를 HUD에도 표시를 해줘요. 지금 HUD가 노란색이 됐고, 제가 좀 더 붙으면, 앞차한테 좀 속도를 내서 붙으면, 자, 다시 빨간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벌려볼게요. 속도를 늦춰서. 지금 저 차가 빠지네요. 빠지면 앞에 차가 없으니까 초록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돌 위험에 대해서 이제 색상별로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차량 간 안전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전자가 좀 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죠. 그 점팔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이 225마력이에요. 기존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1.6TC보다 배기량도 커지고 이제 출력도 상승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정체된, 이렇게 좀 가감속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악셀을 조작을 해보면 악셀 조작이 살짝 초반에 한 반 템포 정도 약간 늦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좀 아쉽긴 한데, 물론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이제 달릴 때는 그런 이제 문제는 거의 없고요. 이제 이렇게 거의 정체된 구간, 아주 낮은 속도 구간에서 가다서다 할 때, 그럴 때 좀 악셀 반응이 반 템포 좀 늦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더 뉴 SM6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그걸 마이센스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에코 모드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컴포트 모드로 바꿨거든요. 자, 컴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일단 악셀 반응이 에코 모드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거친 느낌은 좀 있어요. 거친 느낌은 좀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 약간 거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답답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악셀을 이렇게 좀 쭉 전개를 해보면
힘이 매끄럽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탁 걸렸다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것도 조금 아쉽고요. 변속기하고의 매칭이 조금 완벽하지가 않은 점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경쟁차들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뉴 SM6 TC 300만의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가상 엔진 사운드가 작동이 되면서 좀 터프하게 엔진 소리가 나고요. 확실히 악셀 반응이 빨라졌어요. 좀 약간 조금만 눌러도 팍팍 이렇게 좀 엔진이 반응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RPM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RPM을 좀 더 많이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힘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셀을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오히려 에코모드나 컴포트 모드보다 좀 토크가 좀 더 매끄럽게 상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히려 주행할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악셀이 더 매끄러워졌다, 좀 민첩하면서도 매끄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RPM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악셀을 띄었을 때 감속하는 힘이 강해서 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일관된 느낌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냥 스포츠 모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스포츠 모드를 쓰면 서스펜션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지금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 마이센스 모드에 들어가서 각 설정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엔진은 스포츠 모드처럼 작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뭐 소프트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주행 느낌은 되게 좋은데 악셀 워크라든가 뭐 차 나가는 발진감이라든가 뭐 이런 조종성 같은 거는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데, 단점이 스포츠 모드는 일단 스티어링 휠이 좀 묵직해지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좀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댐핑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 마이센스라고 이제 그 개별 설정 모드가 있어요. 보시면 맨 왼쪽에 마이센스라고 있죠. 개별 설정 모드에 들어가면 뭐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휠, 가상 엔진 사운드, 그 다음에 뭐 댐핑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개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드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워트레인만 스포츠 모드로 하고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 휠은 이제 뭐 컴포트나 이렇게 놓고 한번 주행해 봐야겠다 하고 마이센스 모드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에 이제 마이센스 모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재 모드 편집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각 그 기능별로 다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보시면 파워트레인은 개별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휠, 댐핑 컨트롤, 가상 엔진 사운드 이런 건 다 제가 개인 취향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워트레인만 설정이 안 됩니다. 파워트레인은 그냥 레귤러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파워트레인을 스포츠 모드로 하고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댐핑 컨트롤이나 가상 엔진 사운드 이런 거는 그냥 컴포트 모드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아쉽네요.